예, 1부에서는 국민의힘 하태경 후보가 바라본 추석 민심 얘기 들어봤고요. 2부에서는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바라본 추석 민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경선 최대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 경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뜨거운데요. 추미애 후보 연결해보죠. 추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기차역이시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기차 타기 직전에. 네. 기차 타기 직전 플랫폼에서 네. 호남 민심 쭉 좀 청취해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추석에? 호남민 씨는 제가 볼 때는 우선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고요. 역시 다음 정부는 개혁 정부여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많은 지지를 보내고 계셨어요. 제가 양동시장을 갔었거든요. 예, 광주에. 네. 네. 굉장히 뜨거웠어요. 지나치다가 갔는데요. 저를 지나쳐 가셨는데 사람들이 저라고 제가 왔다고 막 좋아하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그분이. 네. 그래서 되게 미안하고 고맙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특히 윤석열 후보가 직접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또 온갖 정치 공작한 것이 그 후에 드러나고 또 그 일가 비리도 드러나니까 추미애가 옳았다라고 깨달았다. 너무 고생하셨다. 죄송하다. 뭐 이렇게 막 위로해 주려고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이 좀 그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다 끄덕끄덕 막 그러셔서 저는 이 언론이 아무리 갈등으로 만들어도 이분들은 직관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런 걸 다 이해하고 계시구나.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 장소에서. 네, 광주에서 좋은 기운을 느끼고 오셨군요. 추미애 후보 네. 입장에서는 이 분위기. 네네. 사실은 경선 득표율 누적에 네. 3위 기록하고 계시더라고요. 합산 3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선거인단 투표에서 굉장히 많은 득표를 하셨는데 분명히 지금 상승세 추이를 타고 있습니다. 네.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그 상승세나 선거인단이 늘어나는 이유는 제가 다시 촛불, 다시 평화를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이 촛불도 거리를 두고 말하지 않고요. 또 다시 평화라는 말도 잘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개혁의 소극적인 태도에 지지자들도 체감을 하고 실망하고 돌아서고 있던 중인데 제가 이제 다시 촛불, 다시 평화라고 한 것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만 해놓고 완성을 하지 못한 미완의 개혁들에 대해서 제가 당시 광장의 당대표로서 정당이 책임지겠다 한 장 본인이 접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나도 용기 내고 힘낼 테니까 다시 깃발 올릴 테니까 함께 하자 했더니 굉장히 나와줘서 고맙다, 다행이다, 제 속마음하고 똑같습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결집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시작에 저는 불과하다 생각하고요. 다시 호남을 기점으로 사실 3등에서 2등 올라가는 걸 실버 크로스라고 하더라고요. 예, 실버 크로스. 네, 제가 4등에서 3등으로 올라왔으니까 브론즈 크로스는 달성을 했어요. 예. 네. 동메달을 확보하셨고 이제 네. 은메달 가시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결선 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2위와 3위가 바뀐다고 한들 네. 1위가 50% 넘어가면은 그냥 결선 네. 없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선이라는 건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바로 직행하고 싶고 마음이 급해요. 예. 근데 급하면 좋을 게 없어요. 오히려 이 경선을 즐기면서 급한 것보다는 지지층을 찾고 이렇게 두텁게 그러니까 뭐 추미애의 지지층, 이낙연의 지지층 다 이렇게 흡수해가는 그런 게 이제 결선이거든요. 그래서 결선을 생략하고 바로 후보되는 것은 결코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그렇죠. 누가 되든지 간에 결선을 거쳐서 가는 게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원팀이 돼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러니까 희망사항은 그러신데요. 이재명 네. 지사가 50% 지금 넘은 상황에서 누적. 네. 계속 이 추세로 가면은 결선 없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도 결선으로 갈 것 같습니까? 50% 못 넘을 것 같습니까? 알 수 없죠. 이제 광주 호남은 항상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거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반개혁 세력이 발목을 잡고 있는 또 뭐 윤석열 지지율은 뭐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계속 이런
검찰 공작 이런 것이 드러나도 그 강고한 지지층은 또 방어적으로 또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역시 개혁 진영을 두텁게 넓히는 게 좋다라는 거니까 호남의 전략적 투표 또 예. 절묘한 투표, 경선 흥행 이런 걸 통해서 중도층을 확 잡아당겨야 된다. 그러니까 경선 흥행을 위해서는 예. 저 추미애를 끌어올려서 개혁대 개혁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전략적 투표인데요. 저는 그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무명의 노무현도 끌어올렸던 발굴해냈던 광주이고요. 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몰표를 준 광주거든요. 예, 그래서 예. 언제나 앞을 좀 내다보고 당장의 대세가 아니라 미래의 대세를 형성하면서 그 민주 진영이 갈 길을 열어준 쪽이니까 지금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측이 너무 강고하고요. 또 보수 언론의 그 일방적인 그 호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 지형도 불리하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그 전략적인 투표 선택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요약하자면 네. 호남은 원래 전략 투표 잘하는 지역이고 네. 전략적으로 투표한다면 결선을 가는 게 낫다고 그분들은 생각하실 거다. 흥행을 위해서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결선 갈 중도층이 거다. 네, 이제 저쪽보다 우리가 더 빨리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경선을. 예, 맞아요. 네, 지금 빨리 정해지면 뭐 경선 흥행은 없어지는 거고 중도층이 여기에 관심을 잘 안 주겠죠. 그래서 이쪽의 밥상 메뉴에 개혁대 개혁의 예. 메뉴를 올려놓고 그 흥미진진한 결선을 보는 것이 여기에 대한 중도층의 기대가 더 커진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어제 SNS에다 이런 제목의 글을 올리셨어요. 네. 검찰 쿠데타 모의 사건을 덮으려는 세력에 물러서면 안 된다 하면서 쭉 이유를 이렇게 쓰셨던데 네. 그 고발사주 의혹,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덮으려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추미애 후보께서? 그렇죠. 네. 고발 사주를 통해서 그러니까 고발 사주는 굉장히 그 검언정의 그 정치 공작이잖아요. 그 검찰의. 예, 그게 실제로 네. 있었다면 정치 공작이고 뭐 국기문란 사건이고 그렇죠. 실제 있었다면.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건 정말 수사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늘 그 검언정은 프레임 전환을 해왔거든요. 뭐 조국 쫓아내기를 가지고 어허. 조국 죽이기인데 사실은 그걸 조국 사퇴라고 명명을 하고 또 장관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항명을 하는 것이 본질인데 추윤 갈등이다. 이런 프레임 전환이 늘 성공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되고 수사 속도를 좀 공수처가 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 프레임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박지원 게이트라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대장동 의혹 사건이라고 해서 예. 이걸 다시 키워가지고 덮으려 한다. 이걸 특히 이낙연 후보 쪽 캠프 인사들은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물타기 프레임 전환을 도와주는 꼴이 됐죠. 이낙연 캠프에서 도와주고 있다 물타기를. 네, 그렇죠.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관련 논란. 네. 지금 사실 국민들은 그거를 팠을 때 뭐 누가 드러날 것이냐, 그게 여냐 야냐, 여기면 괜찮고 저기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네. 혹여라도 부정한 것이 있으면 여든 야든 상관없이 다 밝혀라 이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국민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그 경찰 수사든 뭐가 됐든 확실하게 밝혀라.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이재명 후보 본인도 수사를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이재명 개인 비리라고 보는 문제는 이미 그 대장동에 대해서는 그 선거 과정에서 개발 이익을 너무 과장되게 얘기했다,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일련의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무죄 판결이 이루어지고 이미 끝났죠. 예.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이제 이낙연 후보 측 설훈 선대본부장이 이재명 후보가 뭐 흠이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가두기 위해서 들고 나오고 뭐 MB처럼 감옥 갈 수 있다 이런 너무 허무맹랑한 말을 해가지고 불안한 후보 이미지를 씌우려고 했던 것인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가 본질이 아니고 예. 진짜 핵심은
그 부동산 개발로 인한 막대한 불로소득이 아무렇지도 않게 소수의 입안에 그냥 들어간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그렇죠. 우리 사회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한 400조가 넘고요. 이런 대장동 사건도 총 1조 규모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거니까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이 문제를 지대개혁을 주창을 해왔어요. 구체적으로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자라는 것인데, 네. 이 부동산에 대한 그 택지 조성원과 연동제를 실시하고 또 공공택지 개발 시에는 공공지분을 좀 확대하자는 방안, 예. 또 추가 이익을 환수하자 이런 것을 저는 이미 아주 디테일한 공약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정책적인 이렇게 하면, 면에서는 이미 이제 그런 네네. 공약을 하셨고 이번 네.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특검이나 국정조사까지 가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도 저는 상관이 없지 않나. 이재명 후보 쪽에 나올 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이 특검이나 이런 걸 마치 그 여론몰이의 무대로 만드는, 그러니까 제대로 주목을 해서 보질 못하고 예. 그것을 이 정치적 사건으로 물타기를 한다든지 이럴 소지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점은 좀 있어요. 그것은 우려가 되지만 한다면 네. 못할 건 없다. 네네. 떳떳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입장이신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민주당 경선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것만은 분명해요. 이낙연 후보 캠프랑 이재명 후보 네. 캠프에서 이른바 수박 설전까지 벌어졌더라고요. 추석에.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추 후보님은. 민주당이 개혁을 거리를 두고 사실 개혁을 지지자들이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면 개혁 스케줄을 꺼냈어요. 예를 들면 검경 수사권 분리를 입법하겠다를 2월 말까지 입법 발의를 하고 4월 안에 통과시키겠다. 그런 6월 안에 또 통과시키겠다 하기도 했나요? 이렇게 했는데 네. 하질 않았죠. 또 여러 가지 언론개혁 입법에 대해서도 그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다시 논의한다라는 식으로 입법 부작위를 해버린 거죠.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결국 개혁의 말만 앞서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좌절한 그 지지자들이 네.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했다의 표현을 그냥 그 따르고 속 따르다 그 과일 수박에 비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그 일베 용어라고 하는 또 호남 특정 지역을 비하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좀 어처구니 없고 실제 왜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지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지 세력을 당신들을 뽑아준 사람들을 대의를 하지 못하고 대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이래가지고 이거 원팀 되겠어? 이런 우려들이 당내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원팀이 우려되면 저 추미애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중심추 아닙니까? 또 지난 그 촛불 대선에서도 당이 분열될 뻔한 걸 봉합시켰고요. 분열 없이 선거 치렀고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었고요. 또 낙천한 후보들 캠프의 인사들을 중용을 해서 선대위에 모든 걸 맡겨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게 던지시는 표는 예. 개혁을 상징하는 표고 개혁의 기세를 올리는 표이고 지금 수박이라는 그런 용어가 안 나오게 해드릴 수 있는 표고요. 알겠습니다. 지지자를 갈라치게 하지 않아도 되는 표고 개혁 열차가 계속 달릴 수 있는 표고요. 예. 개혁이냐 아니면 개혁을 끊느냐 추미애를 올리느냐 죽이느냐 그 추미애에게 투표해 주시면 모든 게 살아납니다. 이렇게 또 홍보로 받으시네요. 추미애 후보님 얼른 기차 타고 또 선거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추석 민심 민주당 추미애 후보에게 들어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